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식사도 잘 챙기고 단백질도 신경 쓰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가뿐하게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죠. 건강검진을 받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함께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밥상 속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마음이 놓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사항 1번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단백질만 열심히 챙겨 먹으면 근육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걀도 챙겨 먹고 고기도 드시고 때로는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여전히 기운이 없고 근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까요? 사실 문제는 단순히 단백질을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떨어지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김혜수님은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손자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신 거죠.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도 꼭 드시고 저녁에도 두부나 콩 반찬을 올려서 드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식습관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2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중간에 한두 번은 쉬어야 했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병이 있나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위산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식사 직후에 바로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위산이 더욱 희석되고 있었어요. 또한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았습니다.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도록 했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로 바꾸면서 흡수율을 높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게 하느냐입니다. 중요사항 2번입니다. 근육이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의 역할은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지어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도 꼭 필요한 건강의 저장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도 크게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72세 박인호님은 몇 년 전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코감기나 목감기에 걸렸고 한 번 걸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끓었어요. 작은 상처가 생겨도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근육량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육에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감염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간단한 운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근육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니까요. 중요사항 3번입니다. 노년기에 맞는 단백질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도연님은 퇴직 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몇 년 전부터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면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수입산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하셨습니다. 한 통에 1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는데 처음 몇 주는 뭔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15만원씩이면 연간 1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였죠. 게다가 그 보충제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인공적으로 농축된 단백질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드시다가 결국 중단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지인의 추천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셨어요. 비싼 보충제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자연식품들로 바꾼 거예요. 매일 아침에 황태 우린물을 드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을 삶아서 밥에 섞어 드시고 저녁에는 멸치나 건새우 같은 해산물을 활용한 반찬을 자주 드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들어가던 비용이 3만원 정도로 줄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몸에서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3개월 만에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일상활동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없어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달은 꾸준히 관리해야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중요사항 4번입니다. 밥상에서 찾는 3가지 근력 회복 식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밥상에서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콩입니다. 67세 정은자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에 큰 문제는 없지만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웃분이 건새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건새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매일 저녁 반찬으로 건새우를 볶아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예전보다 덜 아팠어요.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산책도 30분 이상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74세 한도일님은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옛날 친구가 황태국을 권해주었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황태 한 마리를 물에 우려서 국물을 내고 여기에 무나 콩나물을 넣어 간단한 국을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다고 하셨고 2주가 지나니까 하루 종일 지속되던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76세 오지연님은 몇 년 전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검은콩이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흰쌀과 검은콩을 7:3 정도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셨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고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모두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식품들은 서로 궁합이 좋습니다. 매일 한 끼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꼭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사항 마지막 5번입니다. 2주 만에 변화를 느끼는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과연 내 나이에도 변화가 가능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주간의 체계적인 밥상 계획입니다. 75세 이상 규님은 은퇴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고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였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2주 계획을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황태 한 마리를 찢어서 물에 우려내고 여기에 무 몇 조각과 대파를 넣어서 15분 정도 끓이셨어요. 점심에는 검은 콩을 미리 불려놨다가 쌀과 함께 밥을 지으셨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볶아서 반찬을 만드셨어요. 첫 3일은 특별한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4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황태국을 드시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았고 계단도 그전보다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일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정말 가볍게 느껴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다고 하셨어요. 2층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쉬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2주가 끝날 무렵에는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2주 동안은 반드시 매일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몸의 느낌, 하루 활동 후의 피로도를 간단히 적어두시면 변화를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활력과 건강 전체를 지키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 그리고 2주 실천 계획을 꼭 기억해 두세요. 비싼 보충제 없이도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자연스러운 식품들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